공을 가지고 움직일 때도 그렇고 패스할 때도 그렇고 수비하는 장면도 봐도 그렇고 약간 데클란 라이스 느낌이 난다. 베르발은 어제처럼 경기를 뛴다 라고 하면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6경기 이상 선발 출전하면 잘한 거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 시즌 아치그레이라는 굉장히 어린 미드필더를 데려오기도 했고 베르발이라는 선수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물론 경기 한 경기 기준이고요, 저는 베르발이랑 아치그레이가 이 전 소속팀에서 어떻게 활약했는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제 경기로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아치그레이가 센터백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중앙 수비수로 나와서 활약을 했는데 아치그레이의 활약 어땠냐라고 했을 때 빌드업이 좋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빌드업이 좋은 게 좀 여러가지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데, 원래 미드필드에 뛸 수 있는 선수잖아요. 원래 중앙 미드필더가 센터백에 들어가면 당연히 볼줄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경기 기준으로는 합격점 저는 주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어제 기준으로는 합격점이지만 센터백으로 뛰었기 때문에 평가가 좀 어렵다는 부분. 근데 느낌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데클란 라이스였어요. 여러분들, 약간 짭 데클란 라이스 느낌이었다라는 거. 딱 그냥 그래요. 공을 잡았을 때도 그렇고 공을 가지고 움직일 때도 그렇고 패스할 때도 그렇고 수비하는 장면도 봐도 그렇고 약간 데클란 라이스 느낌이 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치그레이가 이번 시즌에 어마어마한 활약을 할까?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센터백에서 뿌려주는 거랑 이 전술을 하면서 상대가 미친듯이 압박을 치고 나오는데 그 타이트한 데에서 이거를 하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 기준으로 본다면은 매력적인 선수가 될 수는 있겠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만큼은. 근데 미드필드에 들어갔을 때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좀 더 봐야 되긴 한다. 근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 볼을 가지고 하는 플레이에 있어서 재능만큼은 있는 선수다라는 거를 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잘 키우면 잘 클 수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입에 있어서 몇 점을 주고 싶냐? 10점 만점에 3점 주겠습니다. 3점. 왜냐?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포스테코글루가 하고자 하는 건 우승 경쟁인데, 우승을 위해서 이 선수가 도움이 되는 선수냐?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즉시 전력감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점인 거예요. 이 팀이 루턴타운이다, 이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승격을 해서 온 팀이다 라고 하면 아치그레이를 쓰는 거 과감하게 써볼 수 있고, 이 선수를 키울 수 있고, 키워서 이 선수를 팔 수도 있고, 더 좋은 재능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경험치를 쌓게끔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토트넘이라는 팀은 포스테코글루라는 감독이 우승을 향해 가는 감독이고, 본인은 우승 아니면 하기 싫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감독에게 아치그레이를 사다 준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플랜이 지만 냉정하게 다음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호이베르를 그냥 지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이제 베르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르발 어제 후반전에 출전을 했죠. 후반전에 출전을 해서 미드필더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베르발은 어제처럼 경기를 뛴다 라고 하면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6경기 이상 선발 출전하면 잘한 거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6경기만 선발로 나와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한 시즌이다, 딱 이 느낌이에요. 왜냐? 경쟁자를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경쟁자가 일단 아치그레이부터 이기고 들어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경쟁자 일단 아치그레이부터 이기고 들어와야 되죠. 아치그레이 이기고 들어오면 호이베르 이겨야 되죠. 호이베르 이기고 나면 사르 이겨야 되죠. 사르 이기고 나면 비수마 잡아야 되죠. 비수마 잡고 나면 벤탄쿠르 잡아야 되죠. 벤탄쿠르 잡고 나면 이제 쿨루셉스키 따야 되죠. 비수마 전에 한 명 더 있네. 일단 스킵 따고 와야 돼. 스킵 따고 와야 되고, 벤탄쿠르 따고 나면 그때 가서야 메디슨이랑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 선수들을 밀어내고 뛸 거냐라고 했을 때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하는 것만 봐도 의욕은 굉장히 넘쳐요. 어린 만큼 의욕이 많고 뭔가 열정적이고, 이 선수가 햄스트링 훈련하는 걸 봤는데 햄스트링이 진짜 강하더라고요. 근데 포스테코글루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햄스트링이 얼마나 강하냐 안 강하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막 사르도 그렇고 스킵도 그렇고 이런 친구들은 햄스트링 다칠 일은 전혀 없어요. 근데 베르발이 햄스트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포스텍이 원하는 이런 롱 디스턴스 풋볼, 그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압박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많이 뛰는 축구에 적합한 근육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에 뛰었던 리그도 스웨덴 리그였고 스웨덴 리그에서 경험하는 미드필더의 경쟁과는 이 무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근데 어제 하치가 막 엄청나게 강한 전방 압박을 보여줬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토트넘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브렌트포드라든가 가끔가다 에버튼이라든가 웨스트햄이라든가 막 이런 팀들이 그냥 물고 들어오면서 크리스탈 팔레스 이런 애들이 막 물고 들어올 때 베르발이 거기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면은 아니다. 그래서 베르발 보면서 약간 느낀 것 중 하나는 이 선수가 좀 닮은 선수는 누가 있냐라고 하면 이 선수의 약간 롤모델이 여러분들 바르셀로나 네덜란드의 대용이라고 해야 되나? 더용이라고 해야 되나? 대용 이렇게 할게요. 이 선수가 이 선수의 약간 롤모델인 것 같아. 머리 색깔도 그렇고 공 잡았을 때마다 이렇게 막 턴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들 보면 좀 베르발이 이 선수를 굉장히 닮고 싶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플레이가 약간 그쪽 과야. 그쪽 과인데 많이 부족하다? 과지만 너무 미숙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영입 관련에 있어서는 몇 점을 주고 싶냐? 2점입니다. 근데 이게 영입이 이걸로만 되냐? 그건 아니죠. 플러스 3이 들어가면서 10점 만점에 5점이다. 근데 왜 5점이냐? 여기서 플러스 3점은 마케팅. 스웨덴 팬분들이 환장할 거다. 일단 이게 좋아. 이게 너무 좋아. 플러스 3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치 베르발이 오히려 아치그레이보다 여러분들 높아요. 근데 제 기준에는 선발 출전 6경기 하면 잘한 거, 잘한 시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 경기를 보면서 한 명의 매력적인 선수가 누구였냐라고 하면은 스펜스. 후반전에 오른쪽 백으로 출전을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른쪽 백으로 후반전에 나왔는데 이 스펜스가 계속해서 임대를 다녔고 스펜스가 자꾸 막 다른 데를 돌아다녔는데, 물론 하츠 상대고 상대도 후반전에 교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가 쉽진 않지만 어제 보여준 기준으로는 스펜스가 포스테코글루가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 굉장히 많이 했고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가서 활약 나쁘지 않았고 활동량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달리기도 꽤 빠른 것 같고, 본인도 이번만큼은 꼭 여기서 후보 자리라도 잡겠다, 내가 포로는 못 잡아도 포로 바로 아래는 내가 돼야겠다라는 좀 비장함이 좀 보이는 시즌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저는 어제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펜스 굉장히 좋아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포로 서브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포로가 만약에 부상을 당하면 그 자리에 황로얄이 주로 출전을 했죠. 황로얄. 근데 황로얄은 지금 떠나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로얄이 없는 시점에서 서브로서 오케이 정도? 막 베리 굿은 아니에요. 막 서브로 좋다 막 이건 아닌데 그냥 서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 토트넘 스쿼드가 그만큼 별로여서. 그러니까 얘 아니면 또 뛸 애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황로얄이냐 스펜스냐, 문도그의 픽은 황로얄입니다. 문도그는 스펜스 팔고 황로얄 킵합니다. 물론 어제 황로얄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뻘짓을 하긴 했지만 그 뻘짓 장면을 자세히 여러분들 분석해서 보시면 포스테코글루도 황로얄한테 화 안 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황로얄이 그때 공을 딱 잡고 이렇게 몸을 열었어요. 몸을 딱 열어가지고 바깥쪽으로 패스가 나가야 되는데, 토트넘의 전술로 치자면 센터백 둘이 이렇게 서있죠. 그러면은 빌드업 할 때 오른쪽 풀백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오른쪽 윙에게 패스를 줄 수 있는 각이 나와요. 근데 여기 오른쪽 윙에 뛰던 애가 공을 받으러 내려오질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거기다 패스 주긴 되게 애매했고, 이 거리가 만약에 멀면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공을 받아줘야 되는데, 어제 경기를 보면 베리발이 그 장면에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미리. 그러면서 베리발이 안 내려오니까 황로얄이 패스를 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접는 걸 시전을 했는데, 그 접은 다음에 수병한테 이제 주는데 이제 본인 발이 왼발이 아니다 보니까 패스를 좀 잘못하긴 했다라는 거. 근데 그 장면을 빌드업을 감독이 요구를 했고, 감독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황로얄을 절대로 탓할 수는 없는 거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황로얄의 패스가 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뺏겨서 골을 먹었지만, 이건 포스테코글루라는 감독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후방 빌드업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거는 황로얄의 만의 탓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선수들이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좀 아쉽긴 했으나 황로얄이냐 스펜스냐라고 하면 황로얄인데 어차피 황로얄을 보낼 것 같은 이 시점에서는 스펜스를 데려는 갈만한 활약을 어제는 보여줬다. 근데 뭐 물론 상대 팀이 워낙 이렇게 막 화려한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프리시즌 경기 몇 경기를 더 봐야겠지만 어제의 기준으로는 이 3명의 선수에 대해서 평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어린 선수들은 여러분들 어차피 못 볼 겁니다. 아마 그 중에 이제 보게 된다. 후반전 멤버들 중에 결국 시즌이 시작됐을 때 뛸 선수 1번 베르너 그리고 2번이 돈리 가끔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3번이 베리발 6경기 뛰면 다행. 그리고 이제 4번이 스펜스 느낌이다. 무엇 무어는 집 가야 임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무어가 들어와서 골을 막 넣었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야 무어가 어제 골도 넣고 야 무어 움직임도 좋고 막 잘하던데 라고 하는데 무어 뛰는 거 보고 싶으세요 진짜로? 맨시티랑 뛰는데 아스날이랑 뛰는데 첼시랑 뛰는데 무어 뛰는 게 말이 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임대 가야 됩니다 무어. 예, 아직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